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공감되었다면 공감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낙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69세의 박종수는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4년째, 이제는 흙을 만지는 일이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보, 무가 참 잘 자랐네요. 부엌에서 나온 김영자가 앞치마를 털며 말했습니다. 66세의 영자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색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늘 입던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채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온화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잘 됐어. 김장할 때 쓰면 되겠다. 종수는 흙을 털어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45년,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그들 부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생을 집안 살림과 남편 내조에 힘써온 조용한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한 후로는 더욱 조용해진 집안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차분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종수는 동네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그곳에서 그는 오래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수야, 오늘도 왔네. 노인정 평상에서 장기판을 놓고 있던 친구 황만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만식과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이로 은퇴 후에도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단짝이었습니다. 자네 부인은 요즘 어떠나? 절에 자주 다닌다던데. 만식의 말에 종수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최근 들어 영자가 절에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1~2번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3번씩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심이 깊어졌나 보지 뭐. 기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한다더군. 종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며 장기하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영자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종수는 영자가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정갈하고 차분한 그녀의 모습에서 특별한 변화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절에 가서 3일 기도 좀 하고 올게. 저녁을 먹던 중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일 기도라니, 이전에는 하루 종일 절에 있어도 집에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며칠을 머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3일씩이나?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종수가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절에서 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해요. 집에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서요. 영자의 대답에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기도와 봉사를 자주 다니는 신심 깊은 아내로 동네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 마음 편한 대로 해.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내가 자신보다 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종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퇴 후 달라진 일상, 조금씩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점점 깊어져가는 고요함.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인지 아니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종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영자는 약속한 대로 절에 가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에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넣는 모습을 지켜보던 종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3일이나 있어야 하나? 기도 정진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걱정 말고 집 잘 지키고 계세요. 영자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톤으로 대답했지만
종수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보였습니다. 영자가 집을 나선 후 종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료함을 달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친구 만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종수야, 내일 지방 온천 가자. 우리끼리 하루 놀다 오면 어떨까? 온천이라고? 아, 경상도 쪽에 새로 생긴 온천이 괜찮다더라. 어차피 부인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목욕도 하고 술 한잔하고 와. 종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친구와 함께 온천에라도 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만식과 함께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경상도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종수는 오랜만에 여행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여행을 간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네, 요즘 부인이랑은 어떤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 만식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글쎄, 영자는 절에 자주 다니니까 나보다 더 바쁜 것 같아. 나는 그냥 집에서 텃밭 돌보고 노인정 가고 그러지 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각자 따로 노는 게 좋은 건 아니야. 만식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자가 절에 가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천장에 도착해 목욕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두 사람은 근처 관광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온천장 앞 정류장에서 관광버스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저기 버스 오네. 만식이 손을 들어 버스를 가리켰습니다. 천천히 다가오는 관광버스의 창문을 통해 승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수는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다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있는 여인의 옆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평소 즐겨 입던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모습, 분명히 영자였습니다. 저게 누구 같지 않나? 종수는 만식의 팔을 잡으며 버스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낯선 남성이 영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무언가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게...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가 가까이 오자 영자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틀림없이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절에 간다고 했는데 왜 다른 남자와 함께 관광버스에 타고 있는 걸까요? 종수야, 저 사람이 자네 부인 맞나? 만식도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종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지나가는 동안 종수는 창문에 거의 얼굴을 붙이다시피 하며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영자는 옆에 앉은 남성과 무언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성은 영자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고 영자는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절에 같이 간 사람인가? 종수는 중얼거리며 버스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심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종수야, 괜찮나? 얼굴이 하얘졌는데.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종수는 여전히 버스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절에 간다고 했는데 왜 다른 남자와 함께 관광을? 종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신뢰해왔던 영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단 우리도 관광마저 하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만식이 달래려 했지만 종수의 마음은 이미 동요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남은 관광 일정 내내 종수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버스 안에서 본 영자와 낯선 남성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본 것이 맞는 걸까? 혹시 다른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분명 영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종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관광버스에서 본 영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정말 내가 본 게 맞을까? 종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침을 대충 때웠습니다. 영자가 없는 집은 더욱 조용하고 적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자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아침상도 없이 종수는 냉장고에서 꺼낸 찬밥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결국 종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는 것 외에는 의심을 떨쳐낼 방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간 절이 어디라고 했더라? 종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영자가 자주 다니는 절은 집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중턱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소 영자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종수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영자를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절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절은 고즈넉한 분위기였습니다. 종수는 절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영자가 정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와서 확인하는 것이 신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 종수는 용기를 내어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웅전 앞에는 몇몇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봤지만 영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김영자라는 분 아세요? 종수는 절 관리를 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영자 보살님요? 그분은 어제 다른 분과 함께 나가셨는데요. 산사순례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과 함께요? 네, 남자분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알던 분 같더라고요. 둘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할머니의 말에 종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자가 정말 다른 남자와 함께 어딘가로 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산사순례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상도 쪽으로 간다고 하시던데요. 경상도. 바로 자신이 어제 온천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종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관광버스에서 본 것이 정말 영자였던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신다고 하셨나요? 내일 저녁쯤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종수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절을 나선 종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수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종수는 최근 몇 달간의 영자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절에 가는 횟수가 늘어난 것, 말수가 줄어든 것, 그리고 가끔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모습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종수는 마음을 다잡고 영자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성급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영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쯤 영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온 영자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나도 친구랑 온천 다녀왔어. 종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온천이요? 어디로 가셨어요? 경상도 쪽으로. 만식이랑 하루 다녀왔지. 경상도요? 영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종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잘하고 왔나?
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영자는 대답했지만 종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3일 동안 절에만 있었나? 네. 주로 기도하고 봉사활동했어요. 영자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종수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잠든 영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났던 건지 알아야겠어. 종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일찍 일어나 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영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보며 종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같이 기도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야? 종수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영자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잠깐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대부분 아는 분들이에요. 신도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죠. 남자분들도 있나? 가끔 계시죠. 왜 그러세요? 영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종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영자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혼자 남아 영자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서랍이나 옷장에서 특별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화장대 거울 뒤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2시에 공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철수. 철수. 종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자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 철수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종수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영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종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시장에서 누구 만났나? 아니요, 그냥 장만 보고 왔어요. 영자의 대답은 평상시와 같았지만 종수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종수는 노인정에 갔지만 친구들과 장기를 두는 것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종수야, 요즘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좋지 않네. 아니야, 별일 없어. 종수는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자와 철수라는 남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영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자는 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종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내일이요? 그런데 영자는 종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화장실로 들어가며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종수는 화장실 앞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스럽게 해야죠. 내일 2시에 공원에서요. 네, 종수 씨한테는 절에 간다고 할게요. 종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가 자신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2시에 공원에서 만날 약속도 확인되었습니다. 영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종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또 절에 가야겠어요. 과연 영자는 예상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가야 하나? 요즘 특별 기도 기간이라서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영자의 거짓말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기도 잘하고 와. 다음 날 영자는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종수는 영자가 나간 후 곧바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영자는 절로 가는 버스 대신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영자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자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관광버스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철수구나. 종수는 나무 뒤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영자와 철수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철수가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영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종수의 마음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종수는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조용한 주택가의 빌라였습니다. 철수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영자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설마 저기가. 종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평상시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도 잘하고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종수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거짓말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운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수는 일찍 일어나 영자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영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종수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집에 계세요? 응, 특별히 나갈 일 없어. 그럼 점심은 해드릴게요. 나는 오늘도 절에 가야 해서요. 또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영자가 집을 나선 후 종수는 곧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모든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영자와 철수가 들어갔던 빌라의 주소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그 빌라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2층 빌라는 평범해 보였지만 종수에게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종수는 빌라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자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그 빌라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열쇠를 꺼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말입니다. 열쇠까지 가지고 있다고? 종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0여 분 후 철수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회사원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수는 빌라 주변을 돌며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도 있었구나. 종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의 영자는 항상 조용하고 차분했는데 저 남자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창문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자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철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영자의 모습인가? 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45년 동안 알고 지냈던 영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빌라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종수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세요? 종수가 물어보기도 전에 안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가 현관으로 나오다가 종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수 씨? 영자야, 여기가 어디냐?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에는 영자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신던 바로 그 슬리퍼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종수는 떨리는 다리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영자가 즐겨 쓰던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영자의 가디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라니. 너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종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종수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답이었습니다. 영자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종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철수와 함께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원한 삶이면 더 말리진 않겠다. 종수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서만큼은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진실만 말해. 종수 씨, 우리 이혼하자.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종수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종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면 왜 15년 동안 속였어? 좋은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산 거야?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늘 저 사람에게 있었어. 두 집 살림. 나도 죄책감에 힘들었어. 죄책감에 힘들었으면 왜 그만두지 않았어?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철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종수 씨를 버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내 편의대로 산 거네. 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죄책감, 이제 내 몫으로만 남겨둬라. 난 내 길을 갈 테니. 종수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종수는 영자를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비록 혼자가 되지만 진실 속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영자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복잡할 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종수가 가져가고 영자는 철수와 함께 살던 빌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종수는 텅 빈 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자의 흔적들이 사라진 집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지 모르게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식사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막막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자주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형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뭔가 배워보는 건 어때요? 민호의 제안에 종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배운다고? 구청에서 노인 대학 프로그램을 한다던데요. 서예도 있고 음악도 있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다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나이가 뭐 상관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죠. 민호의 격려에 종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노인대학에 등록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은 서예였습니다. 어릴 때 붓글씨를 배웠던 기억이 있었지만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붓을 잡는 자세부터 다시 배워보겠습니다.
서예 선생님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종수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종수 씨, 손글씨가 참 좋으시네요. 같은 반 수강생인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순자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정말 잘 쓰세요. 저는 벌써 3년째 배우고 있는데도 종수 씨만큼 못 써요. 순자의 칭찬에 종수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면 종수는 집으로 돌아가 연습을 했습니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글자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음악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하모니카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하모니카는 어디서든 불 수 있어서 좋아요. 음악 선생님의 말처럼 하모니카는 휴대하기도 쉽고 배우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금세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랑을 불어보실까요? 선생님의 제안에 종수는 조심스럽게 하모니카를 불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하세요. 수강생들의 박수갈채에 종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박수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사람들과 종수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종수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우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종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종수는 이제 혼자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을 돌보고 오전에는 서예 연습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노인대학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이런 삶도 나쁘지 않구나. 종수는 마당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며 생각했습니다. 영자와 함께 살 때는 매일이 똑같고 지루했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영자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수 씨, 안녕하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종수 씨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짧은 편지였지만 종수는 더 이상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종수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종수는 서예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하모니카 연주회에도 나섰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종수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종수 씨, 요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노인정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네, 예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무기력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쳐요. 배신당했어도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종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종수는 노인대학 동기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에서 다 같이 도시락을 먹고 하모니카를 연주했습니다. 종수 씨 덕분에 우리 모임이 더 즐거워졌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종수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자신의 마음처럼 깨끗해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종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